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챕터 2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이가 같게 연결된 걸 카패시터라고 가정을 하겠고,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을 그 슬랩 오브 카퍼, 이 문제에서 제시해준 슬랩 오브 카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카패시터가 에어로 필드 돼 있었는데, 에어가 아니라 그냥 원래가 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원래 뭐가 없었다가 카퍼 슬랩이 끼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구해보면, A는 슬랩이 카패시터 사이로 들어간 후에 카패시턴스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C를 원래 카패시턴스라고 했을 때 이제 바뀐 카패시턴스를 C'이라고 하고, 그 C'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카패시턴스에 대한 공식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게 입실론 넛 A 오버 D입니다. 결국에는 입실론 넛이라는 건 이게 이제 퍼미티비티 컨스탄트고, A는 에리아, 이제 카패시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면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카패시턴스가 면적에 비례하고 이 사이에 떨어진 거리 D에 반비례하다, 이런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카패시터의 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카퍼 슬랩을 끼웠을 때의 카패시턴스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카퍼 슬랩을 끼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카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컨덕터예요. 컨덕터라는 것은 이제 자유전자가 이 물질 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뜻하고, 이런 컨덕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퍼 슬랩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이 카패시터 사이의 디스턴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러니까 5mm였는데 이 카퍼 슬랩의 두께가 2mm죠. 그래서 카퍼 슬랩의 두께만큼 카패시터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어떻게 바뀌냐? D-B분의 입실론 넛 A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카패시터라고 보시면 되고, 카패시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값을 계산해보면 7.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페러드가 나옵니다.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레이시오, 이제 스토어드 에너지라는 것은 카패시터 안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이 카퍼 슬랩을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이제 그 스토어된, 그러니까 이 안에 카패시터 안에 저장된 에너지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의 레이시오를 구하라, 이게 이제 B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공식은, 여기에 스토어된 에너지는 EC분의 Q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카패시터 안에 스토어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EC분의 Q의 제곱은 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게 2분의 1 QV와 2분의 1 CV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EC분의 Q제곱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미 C', 그러니까 바뀐 카패시턴스를 알고 있고, 그리고 Q값, 문제에서 주어진 Q값은 일정하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그런 공식을 선택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냥 U란
카퍼 슬랩을 넣기 전에 카페시턴스에 충전된 스토어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분의 Q의 제곱을 해보면 실제로 값을 다 넣어보면 13.6064 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C는 제가 방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윗문제에서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아랫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했어야 할 카퍼 슬랩을 넣기 전에 카페시턴스입니다. 카퍼 슬랩을 넣기 전에 카페시턴스는 4.2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페러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C에 집어넣었을 때 13.6064가 나오는 거고, U'은 저희가 이제 Q의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Q 스퀘어 오버 2 C'. C'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8.1638 줄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쓰기에 필요한 두 가지 정보가 다 나왔는데, B에서는 분명히 레이시오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분의 이거 하면 1.6 대략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C를 구해볼 건데, C는 how much work is done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work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슬랩이 없었는데 슬랩을 이 카페시터 사이에 집어넣는데 필요한 work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ork을 계산해 보면 뭐 늘 그랬듯 델타 U는 U final 마이너스 U initial. 근데 제가 final이랑 initial이라는 레이블을 안 했고 U 프라임이랑 U라는 레이블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U 프라임 마이너스 U, 여기서 U가 U 프라임의 파이널이죠. 저희가 구했던 는 마이너스 5.4426 줄이 됩니다. 여기서 음수부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사실 뒤에 D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파이널 에너지가 값이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수부호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 1이 마이너스라는 거고, 이게 한마디로 D에서 물어보는 것은 Is the slab stuck in or must be pushed in? 이라고 물어봤는데, pushed in이라는 건 뭘까요? pushed in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힘을 주어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을 해서 이 슬랩을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stuck in이라는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일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서 이 카페시터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이므로 저희의 답은 stuck in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캐파시터 를 포함한 회로가 있는데, 일단 이 캐파시터를 포함한 회로에서 A 문제는 포인트 P에서의 찰지를 구하라고 하고, B는 캐파시터 4에서의 찰지를 구하라고 하고, C는 그 둘의 차이점, 왜 차이가 나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캐파시터 회로를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먼저 배터리는 항상 밑에다 두고, 포인트 P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각각 C1, C2, C3가 있을 텐데,
이 C4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치가 있고 캐패시터가 요 사이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생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걸로 똑같은 회로인데 보는 방식을 다르게 한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포인트 P에서의 찰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스위치가 closed 돼 있을 때의 찰지를 구해보면은 close switch 스위치가 closed 돼 있으면은 여기로 전기가 통하겠죠. 커런트가 통하니까 볼티지를 시작해서 C4까지 캐파시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equivalent capacitance를 구하려면은 이 C4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파시터가 시리즈일 때는 역수의 합이 그 equivalent capacitance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이제 C2랑 여기에서 equivalent capacitance를 구해보면은 parallel이니까 parallel한 캐패시터의 equivalent capacitance는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이 부분에서에만 capacitance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C24라고 써보고 그러면은 C24가 있는데 결국 C24가 이 하나의 선을 본다면은 셋 다 parallel이니까 또 역수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각각 C1은 8 마이크로farad, C2는 6 마이크로farad, C3는 8 마이크로farad니까 C1, C2, 4는 아까 저희가 그냥 더한 2 더하기 4는 6 더하기 6은 12. 따라서 12분의 1이 나왔고 요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3이 나오는데 3분의 1이 나오고 C2Q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C2Q는 그냥 3이 나옵니다. 따라서 Q는 이 포인트 P에서의 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Q는 12를 이용하면 3 곱하기 볼테지는 12 따라서 36 마이크로쿨롱이 나오고 이제 클로즈드에서의 찰지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픈 스위치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C4는 그냥 빼버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보면은 패럴럴한 캐파시터들이 하나 둘 셋 있으니까 시리즈로 있으니까 다시 C1, 2, 3 equivalent capacitance를 구하는데 C1, 2, 3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이죠. 계속해서 8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8분의 1 계산해보면 0.467이 나오는데 C1, 2, 3분의 1이 0.467이니까 C1, 2, 3은 그냥 마이너스 1승을 해버리면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Q를 Q'으로 두고 C1, 2, 3 곱하기 B는 2.4 곱하기 12는 28.8 나노쿨롱이 마이크로쿨롱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so as to connect uncharged capacitor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버리면 됩니다. (7.20) 마이크로쿨롱이 나옵니다. B를 보면 How much charge shows up on capacitor 4라고 하는 문제인데 capacitor 4에서의 charge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Q는
10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알고 있죠. 따라서 Q는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볼테이지 2랑 4 여기에서의 볼테이지만 고려해보고 볼테이지 2, 4는 C 2, 4분의 Q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Q는 스위치가 클로즈 돼 있어야지 캐패시터 4에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의 Q가 36이었고 그 다음에 C24는 그냥 2랑 4의 equivalent capacitance를 구하는 건데 아까 문제에서 구했듯이 12 C4의 capacitance는 2 더하기 4니까 6 더하기 6 해서 12는 3V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Q4를 다시 보면은 Q4는 C4, D4가 되죠. 따라서 C4는 그러니까 capacitance 4에서 capacitance는 6 마이크로파라드니까 6 곱하기 3은 18 마이크로 쿨롱이 나와요. 찰지의 단위는 쿨롱이 있기 때문에 쿨롱이 나옵니다. C의 문제, C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왜 차이가 나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배터리는 캐패시터가 직접 닿는 곳에만 찰지를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직접 닿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찰지랑 P까지 오는 찰지랑 캐패시터 4까지 오는 찰지가 다른 이유는 직접적으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직접적으로 전류가 닿는데 C4까지는 여기를 거쳐서 또 여기를 거쳐서 C4까지 닿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찰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쓰면은 되게 길어지는데 이 문제 답은 아마 답지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wo parallel plate capacitors 6 마이크로파라드인 two 캐파시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parallel이고 하나가 이제 볼테이지가 24인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캐파시터가 둘 사이의 거리가 50%만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줄어들면서 생기는 additional charge를 구하고 B는 에너지 토탈 charge가 얼마나 추가됐냐라는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둘은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시턴스 공식은 C는 20kW 곱하기 D분의 A. 그래서 이제 원래 캐패시턴스는 6인데 요거라고 치면 요 하나의 캐패시턴스가 거리가 반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C'으로 해보면은 2분의 1 D만큼 줄어들었으니 요거를 위아래에다 2를 곱해버리면 epsilon naught 곱하기 D분의 2A가 되고 따라서 C'은 2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34번에서 plate separation 50%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캐패시턴스가 2배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새로운 캐패시턴스는 12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Q는 10이라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주면은 근데 하기 전에 CEQ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패러럴이기 때문에 얘랑 패러럴이기 때문에 CEQ를 한번 구해주면은 EQ는 그냥 둘이 6 더하기 12 해서 18 마이크로
Farade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Q는 12에 있는 공식에다가 넣어주면은 Q는 18 곱하기 볼테이지가 아까 24라고 했으니까 288. Q는 찰지니까 마이크로 쿨럼이 나겠죠. 18 곱하기 24는 432 마이크로 쿨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번 문제가 additional charge가 transfer 된 additional charge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32 마이크로 쿨럼만큼 줄어들었을 때 이만큼 생겼다는 거고, 거리가 줄어들기 전에는 아직 요만큼이 있는데, 이 캐패시턴스를 또 따로 원래 캐패시턴스를 구해주면은 원래 CEQ를 프라임으로 해주면은 6 더하기 6이니까 12고, 아까처럼 다시 Q는 12 곱하기 24는 288. A는 얼만큼 늘어났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432 빼기 288은 144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A 답은 144 마이크로쿨럼이 됩니다. 그다음 B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What is the increase in total charge stored on the capacitor라고 하는데, total charge가 얼마나 늘어났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harge를 아까 저희가 구했듯이 이번에 total charge이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서 배터리에서 보급되는 charge가 얼마나 늘어났냐랑 이 토탈 차지가 얼마나 늘어났냐는 결국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구한 12 곱하기 24가 원래 6였으니까 다음에 10이고, 이게 288이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줄어들면서 생긴 캐파시턴스를 한 그 Q는 아까랑 똑같은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늘었냐를 알고 싶으면 432 빼기 288 하면 되기 때문에 144 마이크로쿨럼이 나오고, 답은 A랑 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1번 해보겠습니다. 41번에서 이제 여기서 air-filled capacitor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즉슨 이 카파 값이 1이라는 거죠. 자, 이제 캐파시턴스를 A번에서 구하라고 하는데, 캐파시턴스에 대한 먼저 식을 써봅시다. 캐파시턴스에 대한 식은 이런 형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이 카파 에어필드라는 건 카파가 1이라는 거고, 이 엡실론 너트는 이미 아는 상수이고 D도 알고 A도 아니까 이거에 대로 그냥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85 0.0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에 답이 1.96 곱하기 Fahrenheit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B번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Q를 물어보네요. Q 값을 물어보는데, 이 Q 값이 뭐죠? 그쵸? 이 캐파시터에서 스토어 되는 charge라는 것을 뜻하는데, Q는 C 델타 V라는 되게 좋은 식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구한 C랑 여기 델타 V 600 대입을 해보면은 값이 나올 건데, 값이 1.96
17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 된다고 하네요. 콜럼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C번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the stored energy를 구하라고 하네요. stored energy에 대해서도 저희가 식을 알고 있죠. E는 2분의 1 CV 제곱. CV 제곱을 넣던지 뭐 이걸 변형을 해서 2분의 1 QV를 대입을 하던지, 이걸 또 한 번 변형을 해서 2분의 1 Q 제곱 C 이렇게 하던지.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걸로 그냥 우려 먹는 거죠, 계속. 이제 D번에서는 electric field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parallel plate capacitor에서는 이제 델타 V는 E 곱하기 D 라는 되게 유용한 식이 있거든요. 이거 사용해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는 600이라는 거 아까 알려줬고, D는 여기서 0.014m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V 나누기 D 해서 E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D번이었죠? 다음에는 E, 에너지 덴시티인데, 에너지 덴시티 관련돼서는 재성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따로 나갈까 말까 생각. 되게 간단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할게요.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단위가 joules per meter cubic meter이 될 건데, 이 joules는 저희가 C번에서 구했던 에너지 값을 대입을 하고, 이 미터 세제곱은 이 캐파시터의 뭐 제가 입체적으로 그린다면은 여기에 이 볼륨을 뜻하거든요. 이거 자체의 볼륨. 그러니까 여기에 D랑 A 서로 곱해주면 볼륨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E랑 D 곱하기 A 하면은 에너지 덴시티가 나올 거예요. 네, 48번 진행하겠습니다. 48번에서 이제 A번 먼저 할 건데, A번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 이 서큐트에서의 equivalence capacitance CEQ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리즈인 경우에서는 이제 capacitance를 어떻게 구하냐면 뭐 C1, C2가 있으니까 그걸 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C1 분의 1 더하기 C2 분의 1이 CEQ 분의 1, 이 식을 고려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건 살짝 좀 야매이긴 한데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CEQ라고 하고 크게 이렇게 적으면 저는 솔직히 한눈에 보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고 하면은 equivalence capacitance가 나올 거예요. 근데 48번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답을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답을 구하면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capacitance니까 farad 2.4예요 이거.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2.4 마이크로페라드, 마이크로 맞죠? 마이크로페라드가 되겠죠? 이제 B번에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제 charge Q1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series capacitor의 좀 characteristics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시리즈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담겨지는 Q와 여기에 담겨지는 Q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한 상태로
자, 이제 이거 안 상태로 이제 B로 넘어갑시다. B로 넘어가서 이제 Q1을 구하면은 Q1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Q1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equivalence Q equivalence Q 그냥 이 equivalence capacitance로 구할 수 있는 Q를 일단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BQ라고 할게요. BQ는 CEQ V라고 했을 때 가 되는데 이거 하면은 얼마냐? 4.8 쿨럼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고민을 해서 알아야 되는 게 사실상 여기에서 얘네 둘이 equivalence Q는 가지는 equivalence Q는 얘네들이 가지는 Q랑 같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혼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Q가 Q1이랑도 같고 Q2랑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Q1은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D도 대답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D는 이제 Q2를 물어보니까 Q2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Q1과 Q2가 같으면은 캐패시턴스가 다른데 뭐가 다른 것이냐? 그게 볼테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볼테지를 물어보는 게 C랑 E예요. C에서는 V1을 구하라고 하고 이제 D인가? E인가? E에서는 V2를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저희가 아는 식은 Q는 CV라는 거 알죠? 그러면은 V에 대해서 뭐지? 그 식을 전개를 한다? 식을 좀 고쳐 쓰면은 Q분의 C가 델타 V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Q를 Q1 이제 V1을 구할 때는 Q의 Q1, C의 C1 대입을 하고 V2 구할 때는 Q의 Q2 그리고 C의 C2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을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면 이건 뭐 80V가 나온다고 하고 이건 한 120V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딱 클릭이 돼야 되는 게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더하면 200V가 되는데 200V가 이 오리지널 포텐셜 디퍼런스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좀 포텐셜 디퍼런스가 나타나고 여기서 포텐셜 디퍼런스가 나타나서 결국에 여기서는 0V의 포텐셜 디퍼런스를 볼테지를 띄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 두 개의 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면 이렇게 패럴렐 플레이트 카패시터가 하나 있고 이 플레이트의 에리아가 8.5 제곱센티미터 이걸 이제 미터 제곱으로 환산해 보면 0.00085 미터 제곱이 되고 이게 에어필드 근데 이게 3mm 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3mm만큼 떨어져 있고 이 입실론 넛, 이 EMF가 12V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처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 초기 상태인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배터리를 디스커넥트 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없애버리면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이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V가 일정해요. 왜냐면 이제 그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일정한데 배터리를 제거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래 일정했던 V가 바뀌는 값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카패시터 안에 차지가 쭉 채워지잖아요. 이 쭉 채워진 차지가 있기 때문에 Q가 일정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V의 값이 계속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를 보면 플레이츠의 포텐셜 디퍼런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를 없앤 상태에서 플레이츠의 포텐셜 디퍼런스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포텐셜 디퍼런스는 변해요. 처음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변한 V 파이널을 V 프라임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는 CV라는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란 입실론 넛 A 오버 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기가 차이기 때문에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는 1입니다. 이렇게 해서 C를 구해보면 2.50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Q라는 게 이미 나와 있죠. 문제. 아니요. 문제 나와 있지 않네요. 제가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Q가 CV잖아요. 저희가 C의 값을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V의 값은 저희가 이제 이니셜이 12V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Q를 구해보면 Q는 3.0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쿨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Q가 콘스탄트예요. 그래서 Q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이 Q는 CV 공식에서 V만 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패시턴스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 간격이 늘어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얼마만큼? 원래는 이 사이가 3mm였는데 늘어난 카패시턴스에서는 이게 8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mm를 이 3mm 대신 이 뒤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C'은 9.4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페러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워진 카패시턴스를 구했기 때문에 Q가 일정하고 V'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Q는 C', V'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V'은 C'분의 Q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V'을 구해보면 포텐셜 디퍼런스는 32V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Initial Stored Energy, 한마디로 카패시턴스에 원래 차 있던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뭐 원래라는 건 당연히 뭐 문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볼티지가 12V이기 때문에 UI 이거의 값을 구해보면 UI는 저희가 익히 잘 아는 공식인 2분의 1 CV의 제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C분의 Q제곱이랑 뭐 2분의 1 QV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여기에서 변하는 거는 V이기 때문에 제가 이 V를 죄송합니다. 2분의 1 CV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QV. 그쵸? 왜냐면 2분의 1 CV 제곱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C랑 V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값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트인 Q를 기준으로 해서 디퍼런스가 아니라 포텐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1.8 0 5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을 얻을 수 있습니다. C를 바로 이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바로 이어서 구해보면 UF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거랑 원리는 똑같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텐셜 디퍼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UF의 공식은 2분의 1 Q V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F라고 본인이 이제 혹시라도 노테이션을 변형시키고 싶다면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UF는 4.8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까지 구해봤는데 자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work required to separate the plates네요. 그러니까 이 카패시터 사이의 간격을 넓힐 때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셜 포텐셜이고 파이널 포텐셜이에요. 이니셜이 높죠? 파이널이 높죠? 파이널이 높아요. 이니셜보다 파이널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중력으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있던 물체를 이만큼 저희가 이제 그 파지티브 워크를 해서 올려주게 되면 포텐셜이 높아지죠. 포텐셜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기에 파지티브 워크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디퍼런스를 구해보면 당연히 UF-UI가 되겠지만 D의 가장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파지티브 워크냐 네거티브 워크냐를 분류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워크는 포텐셜 에너지의 디퍼런스가 되겠고 이게 UF-UI이기 때문에 3.0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만큼 일을 해주어야 이 패러렐 플레이트 사이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